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재현 약사입니다. 오늘은 코엔자임 Q10 일명 코Q10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코엔자임 Q10을 참 많이들 복용하시는데 정작 코Q10이 어디에 좋은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심장이 좋다고 하더라, 아니면 콜레스테롤 약 먹는 사람은 코Q10 먹으라고 하던데 라는 정도로만 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코큐텐을 복용하면 우리 건강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유비퀴논이라고도 하는데요. 코큐텐은 우리 몸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데,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포도당과 지방산으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코큐텐은 주로 심장, 간, 신장, 그리고 췌장에서 충분한 양이 만들어지는데, 몸에서 만들어진 코큐텐의 90% 이상은 유비퀴놀이라고 하는 활성 형태로 바뀝니다. 이러한 유비퀴놀은 활성 형태의 코큐텐이기 때문에 강력한 항산화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 속의 코큐텐 농도가 보통 60살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먹어서 코큐텐 농도가 떨어져도 젊은 시절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괜찮은데, 문제는 뇌, 심장, 그리고 췌장에 있는 코큐텐 농도는 나이가 먹으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또 60세가 넘어가면 코큐텐이 강력한 항산화작용을 가지고 있는 활성 형태인 유비퀴놀로 바뀌는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모든 병의 근원인 산화적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큐텐을 복용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코큐텐이 우리 건강에 어떠한 이점을 가져다 주는지 설명드릴게요. 코큐텐은 1차적으로 세포 내에서 에너지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심장이 혈액을 잘 순환시킬 수 있도록 펌프질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울열성 심부전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큐텐이 울열성 심부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코큐텐의 효능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심부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코큐텐 300mg을 2년 동안 복용하게 한 결과 가짜액을 복용한 그룹에 비해 심혈관계 부작용이 50% 감소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울열성 심부전 치료제를 중단하고 코큐텐만을 복용한다고 증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처방약과 더불어 코큐텐을 병행해야만 효과를 보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로바스타틴, 심바스타틴, 프로바스타틴 같은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면 몸속에 있는 코엔자임 Q10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통이라든지 피로감, 호흡곤란, 기억력 저하, 그리고 말초 신경병증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코큐텐을 보충해 줌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반면에 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큐텐을 복용하면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 때문에 줄어든 코큐텐이 보충되기는 하지만 스타틴 계열 약물 때문에 생긴 근육 부작용을 개선시킨다는 근거는 아직까지도 좀 부족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스타틴 약물 때문에 근육통을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 고용도 필요 없고 하루에 100mg 정도만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코큐텐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코큐텐은 하루에 120mg 5개월 정도 투여한 결과 LDL 콜레스테롤은 6.5%, 그리고 중성지방은 21% 감소했습니다. LDL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에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 코큐텐을 복용하게 했을 때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복 혈당도 6% 정도 감소했고 혈압도 대략 5% 정도 떨어졌는데, 코큐텐이 수축기 혈압을 낮춘다는 근거는 많이 있는 반면에 당뇨에 있어서는 코큐텐의 효능은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코엔자임 Q10은 편두통에도 아주 좋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05년과 2018년에 발표된 두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코큐텐을 하루에 300에서 400mg 정도 꾸준하게 복용했을 때 편두통이 발생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편두통이 지속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코큐텐은 잇몸 질환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가탄이나 인사돌 같은 잇몸 영양제를 복용하는데도 잇몸 질환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코큐텐은 하루에 100mg 정도, 그리고 비타민C 1000mg 정도를 꾸준하게 복용하시면 잇몸 염증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질병 중에 섬유근육통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만성적으로 온몸의 근골격 계통에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정상인들은 통증을 느끼지 않는 자극을 통증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섬유근육통 환자의 30% 정도가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수면 장애 같은 정신과적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2017년과 2019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섬유근육통 환자에게 코큐텐을 하루에 300mg 복용하게 했을 때 섬유근육통 증상과 더불어 정신과적 문제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섬유근육통 질환의 단골로 처방되는 리리카라는 상품명으로 유명한 프레가발린 성분과 병행해서 코큐텐을 투여했을 때도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코큐텐은 3차 신경통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3차 신경은 얼굴과 머리에서 오는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신경인데, 3차 신경통은 이 3차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2018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 코큐텐 300mg을 3차 신경통 환자에게 2개월간 복용하게 했을 때 신경통이 눈에 띄게 감소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영상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한 수많은 코큐텐의 효능들이 있지만 근거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것들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큐텐 복용법에 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코엔자임 Q10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일을 베이스로 하는 연질 캡슐 형태로 복용해야만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먹는 총량을 2번에서 3번으로 나누어서 복용해야만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더 높일 수 있어요. 비타민C와 복용법이 아주 비슷하죠. 예를 들어 하루에 코엔자임 Q10 300mg을 복용한다면 한꺼번에 300mg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100mg씩 나누어서 복용하는 게 훨씬 좋다는 말입니다. 코엔자임 Q10을 복용하실 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심장질환이나 신부전, 그리고 암 같은 심각한 질환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코엔자임 Q10 복용에 관해 의논하고 지시에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100mg 이상의 코엔자임 Q10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간혹 불면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두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종 모양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재현 약사였습니다.